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호opo노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네, 마벨 카츠님의 이야기 오늘도 읽어볼게요. 오늘은 22장 외모, 외모 참 관심 많죠. 네, 외모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외모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해요. 거울 보고 우와 나는 너무 예뻐. 거울 보고 난 너무 잘났어. 거울 쳐다볼 때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길을 걸어가며 완전히 나밖에 막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없어. 난 왜 이렇게 이뻐. 어쩔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떡해 너무 잘났어. 이런 사람 없죠. 네,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야기 중에 행복과 평화를 쫓아버리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외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러네요. 자기의 외모를 못마땅해 하면 그런 감정은 자신의 현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모를 어떻게 마땅해 할 수 있을까요? 마벨 카츠 여사님,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감을 잃고 자기에게 불만을 품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평가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뚱뚱한 사람이 보이나요?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으면 언짢은 기분과 걱정이 몰려오나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어쩌면 뚱뚱하고 무력하다는 느낌보다 더 괴로운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호opo노포노에서는 이것들을 기억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들과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배후에서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깨어나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각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으며 목표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의해 살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식을 통하여 잠재의식에 끌려 살지 않도록 늘 자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하고 하는 게 모든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수십 년 동안 이거 듣는 사람 10대 학생들도 있을까요? 어쨌든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능동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가지는 거죠. 잠재의식에 딸려서. 머리는 뭘로?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머리는 상식, 생각은 없어요.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벨 카츠 여사님께서 깨어나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대요. 자각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대요. 내가 자각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음식이 쫙 있어요. 완전 눈이 뒤집어지죠. 그때 여러분은 자각을 하십니까?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먹어요. 자각을 항상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 기억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 선택권이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이고 어디에서 무얼 먹을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잠깐 전화가 들어와서 혹시 끊어졌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녹음 중인데 이게 뭐가 지금 끊겨 있지? 왜 이러지? 소리가 안 들어오네. 왜 이러지? 녹음 중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녹음 중이 맞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녹음 중인 게 맞는데 이상하네요. 읽어드릴게요. 물론 다이어트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 모이고 어디에서 무얼 먹을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의 사람과 상황들은 실제로는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기회를 주며 그렇게 당신은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억들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중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기억들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호호포노포노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나에게 최고의 방법은 이런 기억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이어트 할 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절제 없이 많이 먹는 거를 나는 100% 책임지고 이것을 놓아주겠어.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하고 음식을 먹는 거랑 그거를 알아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우와 맛있는 음식이야.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막 먹는 거랑은 확실히 자각과 알아차림의 개념에 의해서는 확실히 분리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내면아이, 잠재의식을 내면아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하셨네요. 사실은 운이필이죠. 포노포노에서는 이 과정은 잠재의식과 함께하면, 내면아이와 함께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잠재의식이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어로 우니히피리라고 불리는 내면의 아이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아이와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단단히 쌓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행이 훨씬 쉬워집니다. 고통을 받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일부분입니다. 효렌 박사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머물 때 룸서비스를 요청하면서 닭고기 요리를 주문했는데 닭고기와 함께 밥이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야채로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종업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밥 대신 가져온 것은 야채가 아니라 감자튀김이었습니다. 나는 단점이라고 할 만큼 감자튀김을 무척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감자튀김을 절대 거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먹다 남긴 감자튀김까지 다 먹곤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감자튀김 하나를 입에 넣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내뱉고는 감자튀김 접시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휴지통에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오 마이 갓! 내가 감자튀김을 버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했고, 다시는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내면 아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자튀김을 뱉으면서 나는 내면의 아이를 계속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주의하세요. 단지 체중이나 외모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체중과 외모는 외부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바꾸고 놓아버려야 하는 것은 자신에 관해 믿기로 결정했던 기억과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뀌고 노연하지 않으면 행복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말하는 기억들에 대해 반드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휴렌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기억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며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과 같습니다. 알맞은 행동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절실히 그것을 원하고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원하는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호호포노포노를 실천하고 전체 그림을 보며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책임으로 놓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방식뿐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호호포노포노 하도록 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짧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또 정리하기 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탤런트 김사랑인가 박사랑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그분 정말 예쁘잖아요. 이제 한 40대 바로 들어선 걸로 아는데 완전 워너비 몸매, 얼굴은 완전 아기아기하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때인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항상 자기 암시를 했대요. 나는 예뻐, 나는 예뻐. 자기 전에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도 나는 예뻐, 나는 예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짜잔 하고 탄생이 됐을까요? 원래 예뻤을까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외모나 또는 요새 사람들이 중요하는 뭐 비율이나 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손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눈, 코, 입이 예뻐. 저 사람은 완전 눈, 코, 입이 완전 막 비율적으로 예뻐. 이런 사람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말씨, 그 사람의 행동할 때의 매너, 또 그 사람의 대화할 때 느껴지는 느낌, 또 그 사람의 전체적인 스타일링, 또 그 사람의 웃음, 사람을 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포커스를 막 살 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날씬하고 마르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안 예쁜 사람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알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발산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사람 내면에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소가 겉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정말 매력적인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다 일로 가. 무조건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예뻐. 사랑해. 오늘 고생했어. 오늘 애썼어. 또는 이 방송을 아침에 듣는 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오늘 내가 제일 예쁠 거야. 오늘 내가 제일 멋있을 거야. 나는 오늘 최고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겠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 바깥으로 발산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분 좋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저의 내면 여행, 저의 의식 탐구, 저의 마음 사랑, 여러분 덕분에 해요. 안 그러면 게을러서 안 할걸요. 분명히 우리 같이 조금씩 읽고, 조금씩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요. 그러면 행운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